네. 각 당이 각자 자기 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표를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의석수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국민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직전까지만 해도 무슨 절반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주장이 그대로 반영됐다면 네. 200표가 넘게 나와야죠. 그리고 그건 의원들에 대한 너무나 모독적인 발언인 것 같아요.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는 것을 자 당에서는 겉으로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전원이 다 부결 투표로 움직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이유는요. 그 이전의 투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이전의 투표들에서 다 찬성표를 던졌어요. 하영재 체포는 찬성, 내로남불 못 버린 민주당입니다. 네, 지금 한국일보 내로남불 못 버린 민주당이라고 지금 제목을 뽑았습니다. 어제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는데 예상대로 가결이 됐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네, 체포동의안 통과, 야당 상당수 찬성했고 여당은 이거 이재명만 방탄하는 거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네, 관련 목소리 좀 들어보고 올까요? 대단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우리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아마 찬성한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인이 잘 밝혀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이 하영재 의원 본인의 이 신상 발언과 그리고 지속적인 읍소, 이 개별 연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수 이 동정표, 이탈표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전형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런 이중 플레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어제 여야 얘기까지 좀 들어봤는데 어제 이게 가결이 된 게 몇 표가 나왔느냐 여기 지금 같이 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체포동의안 찬성이 160표, 반대가 99표가 나왔습니다. 160 찬성. 그런데 이 찬성 160이 대체 누구의 표이냐 여부를 두고 지금 여당과 야당 지금 얘기가 좀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여기 같이 볼까요? 여당은 찬성 160명 중에 우리 의원은 104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노웅래 이 의원 부결시킨 민주당이 지금 내로남불이다라고 국민의힘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여당 부결표가 더 많다. 여당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볼까요? 노웅래 의원, 이재명 대표, 그럼 바로 직전에 있었던 체포동의안이죠. 노웅래 의원 때는 찬성 101에 반대 161. 이재명 대표 때는 찬성 139에 반대 138. 한 표 차이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과반이 안 돼서 부결이 됐는데 하영재 의원은 160표가 돼서 가결이 됐다. 이 160표가 누구의 표냐라는 걸 두고 김종혁 위원님. 네? 지금 여야 입장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영재 의원한테 던진 찬성표가 서로 내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좀 그런 꼴이에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그 21대에 들어와서 그 체포동의안이 올라온 게 6건이나 돼요. 6건이나 되는데 그 노웅래 의원 이전까지는 뭐 이상직 의원이라든가 정찬민 의원이라든가 이분들에 네. 대해서 다 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에 무슨 그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원래 체포동의안 만들어진 게 군주제 시대에 군주가 이제 의회를 강제로 의원들을 잡아가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뭐 21세기에 도대체 왜 이게 필요하냐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국민들도 왜 의원들이 그런 특권을 누려야 되느냐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제기했기 때문에 네. 의회에서 사실상 이게 사멸화되는 법안처럼 다 가결되고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노웅래 의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올 것이 분명해지는 그 시점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올라왔더니 네. 그거를 부결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부결시켰고 근데 이번에 이제 하영재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올라왔더니 네.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또 찬성을 해서 예? 이분은 이제 구속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무슨 기준으로 도대체 이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21대에 들어와서 6명이나 되는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이 올라왔다는 그 사실 자체도 사실은 도대체 21대 국회의 수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그런 의문이라든가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런 일관성도 없이 내가 할 때는 나는 부결시키고 남들은 찬성시켜서 구속 판사님 앞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한다라는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는 태도는 알 수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네. 거기다가 민주당에서 무슨 국민의힘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말로 전형적인 적반하장 태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상호 위원장님. 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60 찬성표 중에 104개는 우리 거고 그럼 50표 이상이 민주당에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 그림 딱 보시면 되잖아요. 네. 노웅래 의원하고 딱 거꾸로 돼 있어요. 각 당에 그리고 의석수하고 거의 일치하고요. 그래서 이탈표 양측에서 한 10여 개씩 나왔다고 하면 딱 떨어지거든요. 이탈표가 10개씩 나왔다. 네, 그러면 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오히려 이 직전에 국민의 의원이 뭐라 그랬죠? 의원들이 52명이나 뭐 네. 체포동의안, 그냥 즉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 선언을 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지금 과거에 그 노웅래 의원 그 표결 결과하고 유사합니다. 정당만 바뀌었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건은 하영재 의원 사건은 다른 사건하고 좀 다릅니다. 뭐냐면 노웅래, 이재명 이 두 분의 경우에는 네. 갑자기 뜬금없이 사건이 튀어나온 경우예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지방선거 끝나고 전형적인 공천원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건이 사건화됐고 네. 거기서 물론 그 실제로 헌금을 한 사람들의 제보가 있었고 그리고 이 사건과 그러면 가장 유사한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의원 사건은 정정순 의원 사건이에요. 청주에서 국회의원 하신 분인데 네. 그분 같은 경우에도 선거 직후에 그 선거 사무장이었던 사람이 이런 장부책을 들고 갑니다. 검찰에. 굉장히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어떤 그 자리와 관련된 네. 그런 그 자리 배분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아니면 이제 하영재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에 대한 불만을 품은 그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제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수사가 이루어졌던 반면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한 10몇 년 전에 있었던 사건까지 지금 다 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애초부터 이재명 대표나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혹시 야당 의원에 대한 탄압, 그러니까 권력과 대치되어 있는 상대 권력인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과거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하는 수사인 것 아닌가 하는 의심 때문에 출발하는 거고요. 그 반면에 과거에 과결됐던 사건들은 네. 너무나 자연스럽게 드러났던 사건이어서 뭐 오히려 그 수사가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고 네. 그다음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묻고 싶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네. 이게 바로 내로남불 아닙니까? 본인들이 그 직전에 포기한다고 해놓고 정확하게 의석수에 일치하는 수준으로 부결표가 나왔어요. 그거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김 의원님. 저는 저게 무슨 설명인지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의석수에 따라서 부결표가 나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저 조상호 대변인 얘기하시면서 뜬금없이 사건이 튀어나왔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건이 왜 뜬금없이 튀어나옵니까? 문재인 정부 하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사들이 수사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 예상됐던 거예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범죄면 이거 분명히 체포동의안 올라올 거다라는 것들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걸 왜 뜬금없이 튀어나왔다고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고요. 10여 년 전 사건, 네. 10여 년 전 사건을 정권이 바뀐 다음에 무슨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져서 혹은 적폐 TF가 만들어져서 수사가 시작됐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하에서 언론이 보도를 하고 그 여러 가지 추적 보도가 이루어지고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그 민주당에서 경선하는 과정에서 상대편 후보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문제가 불거진 거잖아요. 이거를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왔고 이것이 무슨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몰고 가는 건 그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그런 오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예, 그 뜬금없이 태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네. 원래 그 일이 있었던 때는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대선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대선 과정에서 대선에서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 과거의 이슈들, 특히 보수 정부에서 그 단체장을 지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지냈던 그 일들이 갑자기 튀어나왔고 그게 경쟁 후보라든가 네. 아니면은 경쟁 후보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는 정치적 색깔을 띤 시민단체의 고발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삼는 겁니다.
네. 아니 이거 잠깐만요. 30초만. 예. 네. 아니 범죄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박근혜 정부에서 범죄가 저질러졌고 그게 문재인 정부에서 불거졌다 이렇게 되면 왜 박근혜 정부 때 그게 안 불거졌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범죄 사실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불거집니까? 문재인 정부 대선 때 벌어진 거죠. 네. 다음 기사 일단 보고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빨리 주세요. 네. 여당 하영재 쳐내고 이재명 방탄이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나온 얘기랑 좀 비슷합니다. 지금 조상호 위원장님 별개 사안이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권이랑은 좀 다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당은 불체포 특권 포기 권고적 당론으로 지금 채택을 했다. 야당에서도 최소 50명 가결표를 던졌다. 사실 그 아까 조 위원장님 말씀 중에 똑같이 딱 의석수대로 나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참석한 사람이 104명인데 그러면 남은 50 몇 표가 어디서 왔다는 건지 사실 저도 잘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것만 짧게 좀 설명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저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네. 뭐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80표 던지고 나머지 50표는 국민의힘에서 나왔다고 하면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보면 의석수에 맞춰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정당에서 그 의석수에 맞춰서 자기 당 의원의 보호 그 표결이 나왔어요. 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그러면 오히려 역으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인지 저는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네, 김수철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조금 헷갈리는데요. 네. 뭐냐면 지금 민주당 의석이 169석이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표가 50표 이상이 가결표를 던졌을 거라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 안에 90표가 나오고 100 몇 표가 나왔지만 이것은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알수 다만 없죠. 이제 우리가 개연적으로 국민의힘 의석수가 지금 104명이 참석을 했고 하위원을 빼면 103명이 투표를 했는데 네. 아마 이제 가결 투표를 했을 건데 나머지 57표가 어디서 왔냐 이거예요. 민주당에서 왔든 무소속이 왔든 표가 왔기 때문에 이게 가결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건 국민의힘에서 전부 다 가결표를 던졌다는 말도 안 되는 가정이다. 상상부터 출발하는데 자기 당 의원들은 다 가결표를 던졌고 아니,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또 안 여튼 던졌다는 얘기입니까? 민주당에서 표가 가결표가 없었으면 이게 부결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민주당은 당연히 가결이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탄압의 징후가 없는 사건이에요. 자, 예를 들면 권력의 아니 그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잠깐만요. 문제는 뭐냐면 네. 우리가 그동안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의원 케이스를 거쳐오면서 네. 사실은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고맙다, 의사표시를 했다, 증거가 정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구속을 하라는 게 아니고 판사 앞에 가서 구속 적부심을 받으라고 하는 것도 안 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가 좀 열려 있고 그 표결 자체가 이재명을 방탄한다고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 문제가 지금 안에 있는 표가 몇 석이냐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민주당 의원 대표의 경우에는 반란표가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석수는 169석이지만 네.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부결을 던진 분은 138명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3명이 표결에 참여했는데 99표가 나왔어요. 네. 말이 너무 빨라서 지금. 예, 그러니까 막 총알 맞는 결과적으로 느낌이에요, 얘기하면 보면서. 네. 각 당이 각자 자기 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투표를 한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의석수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겁니다. 근데 역으로 국민의 의원들 같은 경우는 직전까지만 해도 무슨 절반에 해당하는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주장이 그대로 반영됐다면 네. 200표가 넘게 나와야죠. 아니 근데 이 의석수가 반영됐다는 것 자체가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나타나 있는 숫자일 뿐인 것이고 공교롭게도 그 수치가 맞은 것일 뿐인 것이지 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치를 가지고 그게 의석수로 나왔다고 주장을 하시니까 논리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아니 민주당 의원들은 공공연하게 찬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찬성표가 160표가 나왔고요. 네. 아니요. 아니요. 조 대변인은 예. 그 찬성표 160표는 다 민주당에서 투표를 한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말로는 찬성을 하겠다고 했지만 99표는 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나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사실은 아까부터 알고 있어요. 아니 이것은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정치적으로 저희가 의석수 예. 갖고 지금 이렇게 한참을 네. 좋습니다. 일단 요 의석수 얘기 이제 그만하는 걸로 네, 하고요. 네, 그만하는 걸로 하고 다음 제가 완평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완평도 좀 같이 보실까요? 네, 이 국민일보 만평입니다. 이 사람 김기현 대표인 것 같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보고 있나 이재명 하고 체포동의안 가결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눈탱이 밤탱이가 됐습니다 지금. 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를 보라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제 이 하영재 의원의 이 가결, 체포동의안 가결이 이재명 대표 보라고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것 같아요. 김상일 위원님. 근데 저거는 우리 조상호 그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만평인 거죠. 님의 그렇죠? 말씀에 따르면 좀 말이 안 되는 만평인 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그 여당은 육참 골단에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표수만 보면은.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의석수가 169석이잖아요. 근데 지금 가결을 누가 던졌을 거냐의 가능성을 국민에게 물어본다면 당연히 상대당에서는 가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부결을 시키는 거는 자당 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당에서 부결표를 던지는 겁니다. 근데 거의 뭐 169석의 뭐 네. 일부 불참한 의원 숫자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 네. 거의 가결표는 민주당에서 나온 것이지 여당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참골단이 아니고 사실상의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김수철 지금 이렇다고 원장님. 하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인 겁니다. 자기 당 의원들을 그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부결표를 던지고 네.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가결표를 던지는 전형적인 내로남불 당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 표결 자체가. 만약에 그렇다고 예, 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그거는 그렇지가 않은 게요. 지금 야당에서는 이것은 공정한 수사도 아니고 굉장히 야당 탄압적인 수사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명분 측면에서는 내로남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짧게. 그 짧게. 두 가지 있죠. 첫째, 만약에 국민의힘이 네. 권고적 당론으로 겉으로는 찬성하겠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사불란하게 다 부결표를 던졌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정도로 저희가 조직적이고 일사불란하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이 이렇게 어려움을 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의원들에 대한 너무나 모독적인 발언인 것 같아요. 의원들이 양심에 따라서 표결하는 것을 자 당에서는 겉으로는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전원이 다 부결 투표로 움직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또 말이 안 되는 이유는요. 그 이전의 투표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이전의 투표들에서 다 찬성표를 던졌어요. 국민의힘은 야, 더 이상 체포 동의안 이것을 국회에서 부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해서 그건 저희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 세 건에 대해서는 네. 다 통과시켰어요.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 문제가 생기니까 노웅래, 이재명 두 분만 부결을 시킨 거예요. 그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결과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본인들 내부에서 당 내부에서 반발이 생겼다라는 것. 그러니까 야 이건 안 돼. 체포동의안 이건 통과시켜야 돼. 라는 반발이 생겼다는 것을 거꾸로 우리 국민의힘에 떠넘기면서 니네들이 이중 플레이를 한 거야라고 밀어붙이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말이 안 되는 그 뭐랄까 어불성설이죠 이거는. 어불성설이라고 그러셨는데 조상호 위원장님. 예, 그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탄압의 징후가 있는 사건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총장 출신 대통령이 등장하면서부터 지금 모든 일들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부결시키겠다고.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그리고 의원들이 앞장서서 압도적 부결을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탈표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경우와 달리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딱 의석수에 맞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하영재 의원 사건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공공연하게 가결시키겠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정말 약속대로 52명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게 맞다면 200표가 넘게 나와야 돼요. 근데 딱 의석수만큼 나왔습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래도 민주당은 차라리 명분이라도 걸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를 받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이중 플레이한 거잖아요. 아니 왜 민주당에서는 공개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얘기를 한 것은 민주당의 의견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우리는 이걸 가결시키겠다고 하는 것들은 그런데 이중 플레이를 했다는 기준? 그럼 무슨 근거? 각 정당의 이익에 맞게 나왔기 자당 때문입니다. 의원이냐 타당 의원이냐에 네, 따라서 각 정당의 다른 거죠. 이익에 딱 맞게 나왔기 때문에. 자, 발언권을 얻어서 네, 말씀을 예, 예,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김수철 원장님 이것은- 마지막 30초. 이것은 민주당이 전형적으로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공고적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이 수치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것은 지금 좀 너무 나가신 것 같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저는 양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에 이게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한 거죠, 사실은. 네.
네, 아유 지금 예. 사실 이게 무기명 투표입니다. 몇 표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정도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만이에요. 발언권 얻지 않고 말씀하시면 경고할 거예요. 네, 넘어가고 저희가 준비한 게 사실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히 혐의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냐였었는데 어제 한 장관 뭐라고 얘기했는지 같이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공천 청탁과 함께 받은 7천만 원 부분에 대한 물증으로는 동생 공천 청탁으로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건넨 공여자가 경선 컷오프 탈락 직후 하 의원을 사천의 자택으로 찾아가서 돈을 잘 받은 게 맞냐고 묻자 7천만 원 받았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그대로 녹음된 녹음 파일, 하 의원 휴대전화 연락처 메모에 청탁받은 내용, 즉 도의원 희망이라고 메모해둔 자료, 하 의원이 브로커가 운영하는 식당에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브로커가 돈을 담아서 전달했다고 하는 바로 그 쇼핑백을 든 채 브로커와 인사하고 그 식당을 나서는 모습이 그대로 찍힌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오직 법과 상식을 기준으로 오직 국민의 눈높이만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사건만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하영재 체포동의안은 총 득표수 281표 중 가 160표, 부 99표, 기권 2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한동훈 장관 7천만 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이 된 파일이 있다. 그리고 받는 그 CCTV까지 지금 다 우리가 갖고 있다, 확보를 했다라고까지 굉장히 자세히 얘기를 했습니다. 김수철 원장님, 네. 이렇게까지 자세히 얘기할 거다 예상하셨어요? 아, 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노웅래 의원 케이스나 이재명 그 구속 동의안 때에도 아주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나 고맙다 표현했다는 것들 이야기했기 때문에 한동훈 의원께서는 한동훈 장관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구체적 사실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김상일 위원님, 네. 이게 앞서서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할래 안 할 수 없었다. 그렇죠. 야당을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보면은 체포동의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 무슨 사안인지 다 파악하고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게 자세히 얘기를 하면은 피의 사실을 또 거기에서 공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가능한 굉장히 그 축약적으로 설명을 하고 이 의사를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야당에 대해서 너무나 이 통과를 이거를 가결을 시키기 위해서 너무 자세히 하다 보니까 여당 의원에 대해서 자세히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또 어디에는 굉장히 가혹하게 하고 어디에는 굉장히 솜방망이처럼 하는구나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세히 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죠. 예. 네, 김종혁 위원님. 아니 뭐 자세히 얘기해도 뭐라 그럽니까? 원래는 자세히 얘기를 잘 좋습니다. 안 하죠. 예. 그게 그 과거에 이제 야당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혐의를 얘기를 한 거 아니겠느냐. 어쩔 수 없이 뭐 그런 측면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뭐 일관되게 하는 건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자세히 하고 여당 의원에 대해서 건너뛴다면 더 비판을 뭐라 그러시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 했으면 여당 의원에서도 하고 앞으로 그게 이재명 대표가 됐든 그게 누가 됐든 간에 문제가 되면 문제가 되는 대로 정확히 국회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라고 밝히는 것, 그건 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비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우 위원장님. 예, 뭐 지금 자세하게 밝혔고 뭐 노웅래 의원의 경우에도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수사만 있었어요. 그 구체적인 이런 증거들의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물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뭐 압도적인 객관적 물증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 수사적인 거예요. 그 객관적 물증이 저렇게 보여지면 국민들도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해봐야겠는데 할 텐데 유독 그 세 분 중에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만 굉장히 화려한 수사를 사용했을 뿐이지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도 제시해 준 게 없습니다. 공평해 보이지만 공평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김수철 원장님 짧게. 예.
이 부분은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한 아까 실질 제도의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게 지금 국회에 와서 이렇게 따져 물을 일이 아니고 판사 앞에 가서 구속 적부심이나 실질 검사를 실질 심사를 받으면서 해야 될 일인데 네. 아까처럼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체포 동의안이 오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정치적이냐 아니면 구체적 사실을 너무 이야기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기회에 체포 동의안 제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손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그 의원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구체적인 배임 액수라든가 이런 걸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말씀하실 때는 뭐 증거가 없었다고 하는데 배임 액수도 구체적이었고 그 안에 그 업자들과 했던 주고받았던 공모 관계의 공모 지침서 내용의 문제점들도 정확히 적시를 했었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